안녕하세요. 정다임 성형외과 피부과 원장 양동준 김선희 이사입니다. 원장님, 얼마 전에 소개해주신 눈밑 지방 재배치 정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안검이 더 좋은 거예요? 눈밑 지방 재배치가 더 좋은 거예요? 하고 둘 중에 더 좋은 수술을 말해달라는 요청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각각 수술의 정보들을 나열해 드리니까 어떤 수술을 받을지 고민하시는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래서 어떤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거지? 라는 고민이 더 생기셨나 봅니다.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딱 한 번의 수술을 끝내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법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을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하안검 수술과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주제별로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하안검 수술을 받는 게 더 유익하고 어떤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는 것이 더 유익한지 세밀한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럼 원장님,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수술 모두 볼록한 눈밑, 그로 인해서 칙칙한 눈가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는 뭉쳐있는 지방들을 평평하게 재배치시켜주는 수술 방식이고요. 하안검 수술은 과도하게 뭉쳐있는 지방과 여분의 피부를 제거하며 눈밑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수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바깥쪽에서 늘어진 피부를 절제하면 하안검 수술이라 하고요. 눈 안쪽 결막에서 피부 절개 없이 수술하는 게 눈밑 지방 재배치 또는 경결막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피부도 제거하고 눈밑도 평평해지는 하안검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술식이 적용된다고 무조건 좋은 수술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 하안검 수술이 피부 절제와 지방 제거 동시에 하는 이유는 하안검의 절개창 때문입니다. 이 눈 안쪽 결막에서 수술하는 경결막 수술보다 바깥쪽 피부에서 절개창을 이용해 수술하기 때문에 피부 조직 제거와 지방 조직 제거가 가능한 거죠. 이 절개창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수술식을 적용할 수 있지만 붓기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고 회복기가 길어진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눈밑 지방 재배치는 하안검 수술과 다르게 바깥쪽 피부 절제가 없이 결막을 통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피부 조직 자체를 제거하지 않고 이 여분의 지방을 올바른 위치로 재위치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작은 절개창 때문에 붓기가 적고 회복기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수술이죠. 네, 눈밑 피부가 많이 늘어지거나 처지지도 않았는데 욕심부려서 하안검 수술을 선택하면 괜히 회복 기간만 길어지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만 늦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꼭 맞는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과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일반적으로 하안검은 어떤 환자에게 추천하고 눈밑 지방 재배치는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개인차도 있을 수 있지만 우선 나이를 기준으로 각각 수술에 적합한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이 눈밑 지방 재배치는 사실 20대 중후반부터 40대까지 환자분들이 많이 시술하는 편입니다. 20대가 무슨 눈밑 수술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개인의 피부 탄력이나 이 근육의 조직감에 따라서 20대 환자분들도 충분히 눈밑이 볼록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피부를 제거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 볼록한 느낌만 개선하고 싶을 때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많이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하안검 수술은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이 40대에서 50대 중장년층이 많이 받고 있는 수술이에요. 아무래도 하안검 수술의 장점 중 하나가 늘어져 있는 여분의 피부를 제거할 수 있는 점이다 보니까 노화로 인해서 피부 늘어짐이 심한 분들이 깔끔하게 눈밑을 정리하기 위해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대와 다르게 눈밑의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 더 확실한 수술 선택을 위한 비교 조건도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두 수술 중 어떤 수술을 받으면 좋으실까 하는 경우 가장 좋은 지표가 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눈물고랑이에요. 눈밑 지방 재배치로 해결할 수 있는 눈물고랑의 경우에는 푹 패이거나 움푹 꺼진 느낌보다는 다른 이 눈밑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들어가 보인다, 눈 아래 지방이 볼록 튀어나와 있으니 이 앞쪽이 상대적으로 들어가 보인다 하는 아주 경미한 정도의 꺼짐을 보입니다. 이 꺼짐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의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위에 큰 주름이 생기거나 구조적으로 꺼진 형태가 잡혀지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으로 지방을 재배치해주는 것만으로 해결 가능한 범주이기 때문에 40대 정도의 중년의 환자분이라도 눈밑 지방 재배치를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안검이 필요한 환자분들의 눈물고랑은 어떤가요, 원장님? 이 하안검 수술이 필요하신 환자분의 눈물고랑은 그 형태를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물 지방이 볼록할 뿐만 아니라 피부도 탄력 없이 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애교살 아래 또 다른 애교살이 자리 잡은 것 같은 형상을 보여요. 이럴 때 추가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애교살도 반달 모양이 아니라 아래로 끌려 내려간 같이 처져 있는 모습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치 안경을 쓴 것처럼 눈 아래 크고 동그란 라인이 그려져 있다. 이로 인한 그림자가 너무 심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피부와 여분의 지방 절제를 동반한 하안검 수술이 적합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각각 비교해 설명해 주시니까 환자분들도 나는 지방 재배치로 개선 가능하겠구나, 나는 하안검이 필요한 케이스겠구나 하고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럼 각 수술의 수술 시간이나 회복기 등 정보에 대한 비교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수술 시간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경우에는 수술 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짧게 끝나고요. 하안검의 경우에는 피부 절제나 지방 제거 여부에 따라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두 수술 모두 입원 치료는 불필요하고요. 실밥 제거의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는 봉합을 할 경우에는 이 녹눈실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제거하지 않고요. 하안검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 일주일째 실밥을 빼게 됩니다. 붓기 같은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는 큰 붓기는 2, 3일 정도에 빠진다고 볼 수 있고, 하안검의 경우는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지나면 큰 붓기는 모두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이 정보는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니 내가 어떤 수술로 눈밑을 개선해야 하는지, 수술 받은 후 어떻게 회복기를 보낼 수 있는 것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과 하안검 수술을 비교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하안검 수술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영상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청담인 성형외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담인 성형외과 피부과 원장 양동준, 김선희 이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